네, 안녕하세요. 제가 5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근로자의 날을 맞아가지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아파트에서는 감단지 근로자들이 5월 1일 날 근무를 하죠. 자, 이때 근로를 하던 근로를 하지 않던 이제 5월 1일자에 갔다가 지금 이제 급여가 지금 이제 걸쳐져 있는 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감단지 근로자라면 모두 다 주셔야 돼요. 5월 1일 날 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주셔야 되고, 5월 1일 날 근로하지 않고 비번인 근로자인 경우에도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만약에 24시간 근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오늘 근무하게 되면 내일까지 같이 근무한 거나 마찬가지고, 내일 근무했다라고 하면 모레까지 근무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번이지만 5월 1일 날 근무한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휴일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근로자의 수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휴일은요, 법정 공휴일, 그 다음에 법정 휴일, 그 다음에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로 나눠져요. 법정 공휴일에는요,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일요일이라던가 현충일, 성탄절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법정 휴일은요, 자, 우리가 주휴일이라고 그래요. 이 주휴일은 일요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회사에서 근로자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주휴일은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때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날에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는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급여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체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요,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을 얘기를 해요. 이게 생긴 지는 얼마 되진 않았었죠? 이제 일요일하고 추석 연휴가 만약에 겹쳤다라고 하게 되면요, 추석 연휴 그 다음 날까지 우리가 쉬는 걸 갖다가 바로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쉬는 거죠. 임시 공휴일은요,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정하는 휴일을 얘기를 해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자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때는 바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근로자의 날에는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같은 경우는요, 이 근로의 의무가 발생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근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1일 소정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그에 걸맞는 휴일 근로수당 또는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되는데,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 이게 불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당 근로자의 날 근무는요, 자, 근로기준법에 이 사람들은 연장, 휴게, 휴일 근로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던 감당 근로자들에게는요, 자, 가산임금이 아니라 일당을 지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임금에서 월 근로시간을 나눠주고 곱하기 1 근로시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일당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 수당으로 우리가 일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감당 근로자의 우리가 지금 이제 근로자의 날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금 300만 원이고 야간 근로수당이 50만 원인 감당 근로자가 휴게시간 주간이 2시간, 야간 3시간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근로자의 날 수당은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요, 야간 수당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때는 통상임금인 기본급 300만 원 가지고만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월 근로시간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월 근로시간과 일 근로시간을 알아야지만 그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월 근로시간은 24시간에서 자, 휴게시간이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 했기 때문에 총 5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게시간 총 5시간을 빼고 그 다음에 2일을 나눠주는 거죠. 왜? 격일이잖아요. 격일제 근무자 같은 경우는 일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누기 2일을 해주셔야지만 하루치 일당 금액이 일당이 하루에 갔다가 근로시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하루 근로시간이 나타나면 곱하기 365 나누기 12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월 근로시간이 288.9583333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각 아파트 단지마다 우리가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소수점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아요 라고 하게 되면 289시간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계산해요 라고 하게 되면 288.96시간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지금 이제 월 근로시간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통상임금에서 월 근로시간을 나눠주고 곱하기 1 근로시간 하게 되면 일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1급을, 자, 우리는 289시간으로 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게 되면 98,62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288.96시간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98,630원을 지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 같은 경우는 총 휴게 시간이 3시간이 되죠. 자, 그러면 24시간에서 휴게 시간 3시간을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일을 나눠주시고 곱하기 365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요, 319.375시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소수점 3자리까지 전부 다 적용을 하는 단지도 있겠지만, 우리 단지는 소수점 단위는 갖다가 뺄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320시간을 나눠주시는 거고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우리 단지는 갖다 적용을 해요 라고 하게 되면 319.38시간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24시간에서 휴게시간 3시간 빼고, 그리고 난 다음 나누기 2를 했더니 10.5시간이 하루 일당의, 하루 근무하는 하루 근무일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단 직원들 같은 경우는 비번자나 근로자나 모두 10.5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전부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